초등학교 운동장, 가을 운동회. 8살 쌍둥이 자매가 달리기에서 나란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죠. 관람석 구석, 한 노부인이 쌍둥이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고급 의상을 입은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저 아이들, 현우랑 똑같아요. 박윤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 박 회장이 부축했지만 여인은 계속 울었죠. 6년 전 며느리를 내쫓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쌍둥이의 웃는 얼굴이 죽은 아들과 판박이었어요. 당장 조사해요. 저 아이들이 누구인지. 대체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업로드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일주일 전 지하방에서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수아는 좁은 지하방에서 눈을 떴어요. 38배 나이지만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쌍둥이 지우와 지민이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3개와 시든 채소뿐이었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집 주방 보조로 일한 지 5년째였어요. 하루 12시간 일해도 월급은 150만 원. 지하방 월세와 아이들 밥값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 하나가 그릇을 집어던졌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죄송합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수군거렸죠. 주방장이 나와 수아를 꾸짖었어요. 한수아 씨, 요즘 실수가 너무 많아요. 정신 좀 차려요.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생 한준호였어요. 누나, 돈 좀 빌려줘. 급해. 준호야, 난 지금 돈이 없어. 제발. 이번만. 빚쟁이들이 날 찾아다녀. 수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은 5번째 도박빚을 졌고 수아는 또 도와줘야 했죠. 저녁 퇴근 후 학교에서 쌍둥이를 데려왔습니다. 지우가 밝게 웃으며 달려왔지만 수아는 알았어요. 아이들 신발이 또 닳았다는 것을. 엄마, 배고파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냉장고엔 라면뿐이었습니다. 수아는 라면 하나를 끓여 쌍둥이에게 나눠줬어요. 자신은 물만 마셨죠.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어.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밤 10시 아이들이 잠들고 수아는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결혼사진 한 장. 수아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쌍둥이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자갈을 밟을 때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교실에서 반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박지우. 너희 엄마 중국집에서 설거지 하더라. 지우의 귀가 빨개졌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지민이 언니 손을 꼭 잡았죠. 점심시간 다른 아이들은 피자와 햄버거를 먹었지만 쌍둥이 도시락은 김치와 계란뿐이었습니다. 지민이 도시락 뚜껑을 살짝 닫았어요. 너희 아빠 없지? 부유한 집 아이가 비웃었습니다. 지우가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어요. 미술 시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그림을 그려볼까요? 지민은 크레파스를 꺼냈어요. 엄마와 언니 그리고 자신을 그렸죠. 그 위에 하늘에서 웃고 있는 아빠를 그렸습니다. 지민아, 이게 아빠야? 네. 하늘에 계세요. 선생님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림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 쌍둥이는 손잡고 골목을 걸었어요.
장난감 가게 앞에서 멈췄죠. 언니, 나도 저런 인형 갖고 싶어. 지민이 유리창 너머 인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동생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에 엄마 힘드시니까 참자. 집으로 돌아온 쌍둥이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지민이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아빠 얼굴이었죠. 언니, 아빠 어떻게 생겼어? 기억 안 나. 지우도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2살 때 아빠가 떠났으니까요. 엄마 닮았대. 그리고 우리랑 똑같대. 정말? 응. 엄마가 그랬어. 쌍둥이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를 본 적은 없지만 마음속엔 늘 아빠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아는 쌍둥이 손을 잡고 전통시장을 걸었습니다. 저렴한 채소 몇 가지라도 사야 했죠. 하지만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붐벼 있었고 한 손으로 아이들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비닐봉지를 들고 있다 보니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비닐봉지가 찢어지며 양배추와 토마토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지우야, 지민아, 잠깐만, 엄마가 주울게. 수아는 황급히 무릎을 꿇어 바닥에 떨어진 채소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좁은 골목에 진입했어요. 뒷좌석에 박윤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선단체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사모님, 이 길은 좁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박윤희가 창밖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흙 묻은 채소를 주워 담는 여자와 그 옆에서 서성이는 8살 쌍둥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 웃음기 없이 서 있는 모습조차 죽은 아들 현우와 판박이었습니다. 저 아이들. 박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지민이 살짝 숙이며 올려다보는 눈빛은 어린 적 현우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지어보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지나가며 박윤희는 쌍둥이의 엄마를 봤습니다. 한수아였습니다. 6년 전 집에서 내쫓았던 며느리. 낡은 스웨터, 해진 가방, 바닥에서 주운 채소를 털어넣는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은 박윤희의 가슴을 강하게 후벼 팠습니다. 기사님, 차 세워요. 하지만 차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윤희가 뒤를 돌아봤지만 수아와 쌍둥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박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죠. 집으로 돌아온 박윤희는 서재에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채소를 주워 담던 수아의 손, 그 옆에서 작게 떨리던 쌍둥이의 어깨, 그리고 현우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설마 저 아이들이. 박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한수아라는 사람 찾아봐요. 주소, 직장, 가족관계 모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년 전 분노에 이성을 잃고 며느리와 쌍둥이 손녀를 내쫓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아들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현우가 살아 있었다면 저 쌍둥이는 집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지 않았을까? 하지만 박윤희는 6년 동안 며느리와 손녀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것입니다. 멸시했던 며느리와 존재조차 외면해버린 손녀들. 박윤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서늘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한수아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박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현재 거주지는 지하방, 직업은 중국집 주방 보조, 쌍둥이 딸 양육 중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녀들이 6년 동안 지하방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정순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아침 드셔야죠. 내가 뭘 한 거죠? 박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자는 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모님, 6년 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려 했잖아요. 며느리분 말도 들어보시라고. 박윤희는 기억했습니다. 장례식 후 며느리를 내쫓을 때 정순자가 말리려 했었죠. 하지만 박윤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슬퍼하셔서 진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분노에 눈이 멀어 계셨으니까요. 정순자의 말에 박윤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연락해 봤어요? 아니요. 6년 동안 한 번도요. 왜죠? 박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을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며느리와 손녀들을 보면 현우가 생각날까봐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잔인했네요. 박윤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류층 저택, 화려한 정원, 분수. 자신은 이런 곳에서 살면서 손녀들은 지하방에서 굶고 있었던 거죠. 박윤희는 죄책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 왔습니다. 수아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운동장 구석에 앉았어요. 도시락은 간단했지만 정성껏 준비했죠. 다른 학부모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달리기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지우와 지민이 출발선에 섰죠. 수아가 손을 흔들었어요. 지우야, 지민아, 힘내. 총성과 함께 아이들이 달렸습니다. 쌍둥이는 앞서가는 아이들을 하나씩 제쳤어요. 결승선을 끊는 순간 지우가 1등, 지민이 2등이었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요. 잘했어. 우리 딸들. 관람석 뒤편 박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달리는 모습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현우도 어릴 때 달리기를 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어요. 지우와 지민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죠. 엄마, 우리 1등 했어.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민도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한테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순간 수아와 박윤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고 박윤희는 말을 걸려다 멈췄어요. 수아는 급히 쌍둥이 손을 잡고 자리를 떴습니다. 박윤희가 뒤를 쫓으려 했지만 인파에 막혀 놓쳤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물었지만 박윤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손녀들의 밝은 얼굴과 수아의 지친 모습이 대조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날 저녁 수아는 식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박윤희를 본 충격 때문이었죠. 쌍둥이는 금메달을 만지며 웃고 있었지만 수아는 불안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같은 분이 우리 봤어. 지민의 말에 수아가 놀랐어요. 할머니? 응. 울고 계셨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윤희는 서재에 정순자를 불렀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6년 전 그날 정말 며느리 잘못이었나요? 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6년 동안 간직해온 증거였습니다. 사모님, 이걸 보세요. 안에는 경찰 조사 기록과 항공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윤희가 서류를 읽는 동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비행기 사고는 악천후 때문이었습니다. 현우의 잘못도 수아의 잘못도 아니었죠. 그럼 현우가 일정을 앞당긴 건 정순자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6년 전 현우가 남긴 음성 메시지였어요. 아주머니, 지우랑 지민 생일이에요.
제가 꼭 가야 해요. 아이들 2살인데 아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윤희의 손이 떨렸어요. 출장 끝나고 가셔도 되잖아요. 정순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딸들 생일인데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수아도 혼자 힘들 텐데.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박윤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죠? 사모님, 도련님은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며느리분을 정말 사랑하셨고요. 박윤희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6년 동안 무고한 사람을 괴롭혔던 거죠.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네. 도련님이 먼저 전화하셨어요. 딸들 생일 축하한다고, 빨리 가겠다고. 박윤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려 했지만 사모님이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박윤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간의 오해가 풀렸지만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당장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사과해야 해요. 다음 날 저녁 수아는 식당 사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한수아 씨 미안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세요. 네, 사장님. 손님 불만이 많아요. 다른 사람 구했어요. 수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생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돈 좀 줘. 급해. 준호야, 나 오늘 해고당했어. 그래도 누나한테는 있잖아. 제발. 준호가 매달렸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욕을 하며 떠났고 수아는 지하방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쌍둥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수아는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면 하나뿐이었죠.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뭐 만들어줄게. 낡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어요. 가스가 새고 있었던 거죠. 엄마. 수아가 물을 끼얹었지만 불은 커튼으로 번졌습니다. 연기가 방 안가득 찼어요. 지우야, 지민아, 나와. 하지만 쌍둥이는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이 뜨거워서 열리지 않았죠. 그때 누군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박윤이었어요. 주소를 찾아온 참이었죠. 불이야.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 박윤희가 소리쳤습니다. 주저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코트로 손을 감싸고 뜨거운 문을 밀어 열었죠. 할머니. 쌍둥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박윤희는 두 아이를 안아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 수아를 끌어냈죠.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구급차도 도착했어요. 박윤희의 팔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지만 쌍둥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놔주세요. 치료받으셔야죠. 비서가 말렸지만 박윤희는 손녀들을 놓지 않았어요. 지우야, 지민아.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박윤희가 오열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병원 병실에서 세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박윤희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수아와 쌍둥이는 경미한 부상이었죠. 수아야. 박윤희가 침대에서 일어나 수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수아는 처음엔 고개를 돌렸습니다. 6년간의 고통이 한순간에 용서되지 않았어요. 정순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죠. 며느리분, 이걸 들어보세요. 현우의 음성 메시지가 재생됐습니다. 수아, 사랑해. 지우랑 지민한테도 전해줘. 아빠가 곧 갈게. 생일 축하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련님은 가족을 위해 일정을 앞당기신 거예요.
며느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정순자의 설명에 박윤희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야, 현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너를 잘 부탁한다고 했어. 엄마한테. 박윤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너와 손녀들을 버렸어. 쌍둥이가 침대에서 내려와 박윤희를 안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지우와 지민의 순수한 말에 박윤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수아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알아. 다 알아.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살았어요. 지우랑 지민이 제 전부였어요. 수아의 말에 박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집에서는 못 살아요. 상처가 너무 커요. 박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도움은 받을게요. 제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할 순 없으니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윤희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현운의 집밥이라고 적혀 있었죠. 수아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쌍둥이가 학교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그래, 숙제 먼저 하고 저녁 먹자. 박윤희가 가끔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6년을 채워가고 있었죠. 지민이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와 쌍둥이,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있었죠. 미움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었고, 오해보다 강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